문화예술축제인 버닝맨에 폭우가 쏟아져 참가자 7만여 명이 진흙탕 속에 고립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의 시위 해산 명령을 거부한 시위자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숙박업인 에어비앤비에 대해 규제법에 따른 단속에 나섰습니다. 증오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목격자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법 소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이달리아의 피해로 침수된 전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바닷물에 침수된 전기 차량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첫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반문화예술 축제가 열린 사막 한가운데서 수만 명의 대규모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축제장에 3달치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행사장 전체가 진흙탕으로 변하며 사람과 차량 모두 진흙 속에 갇혔는데요. 운전 금지령이 풀리면서 엑소더스가 펼쳐졌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없이 줄을 이은 수만여 대의 차량들. 진흙탕 속에 고립됐던 사람들의 탈출 행렬입니다. We got trapped in the mud and everything was shut down and getting out was a nightmare. 지난달 27일 개막한 문화예술축제 버닝맨은 7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지만 개막 엿새 만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축제 중간 3달치에 달하는 폭우가 사막 한가운데로 쏟아지면서 행사장 전체가 진흙탕으로 돼버린 것입니다. 발목 깊이까지 쌓인 진흙은 참가자들은 물론 차량까지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고 행사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축제 진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참가자들의 대탈출이 시작됐습니다. He had his New York Knicks jacket on, and he just got up with us and started walking. And we walked about 3 hours in the mud. 행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까지의 거리는 5마일. 수만여 명이 진흙이 채 마르지도 않은 길을 한꺼번에 나가려다 보니 이 구간을 빠져나오기까진 최대 12시간이나 소요됐습니다. Would I want to do it again for another 3-4 days the same way as the last 3-4 days? Never. 고립된 현장에선 3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탈출 행렬에도 일부 참가자들은 끝까지 현장에 남아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버닝맨 목조 인형 소각식과 불꽃놀이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의료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해달라는 대규모 시위가 어제 펼쳐진 가운데 의료 종사자 수십 명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미국 최대 의료조합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워커스 웨스트가 주최한 이번 시위는 로스펠리스 초등학교 앞에서 시작해 카이저 퍼머먼트 LA 메디컬 센터까지 이어졌고 도로를 점령하는 등 불법 시위로 직원 23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은 미국 최대 의료통합 관리 시스템인 카이저를 상대로 안전하지 않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환자들의 긴 대기 시간, 오진, 그리고 직원 수와 임금 부족 문제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I hear complaints from patients every day, but it's worse when I have to tell the patients, I'm sorry, there's no available appointment until 1 month, 2 months, up to 3 months out. 시위대는 병원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의료센터는 위기 상태라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병원 측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전역의 8만 5천여 명의 의료업계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10월 1일 본격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는 오늘부터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에 들어갑니다. 뉴욕시 정부는 오늘부터 뉴욕 주민이 자신의 집을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대폭 제한하게 만드는 숙박 공유 규제법 로컬 로우 18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수천 개의 주택이 더 이상 임대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단기 임대가 확산하면서 시 전체의 주택 부족을 악화시키고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며 단기간 임대하려는 뉴욕 주민은 앞으로 개인 정보와 임대 수익을 시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광세와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예정인데 에어비앤비 측은 해당 조치가 숙박 공유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뉴욕에는 현재 4만 개가 넘는 에어비앤비가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조치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증오 범죄는 언제 어디서나 이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주변인이 개입하게 될 경우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5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한국어 애니메이션 영상이 공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아시안 여성을 이유도 없이 밀쳐 넘어뜨립니다. 이를 목격한 여성이 남성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내버려 둘 것을 요구하자 상황을 멈추고 사라집니다. 증오범죄 발생 시 주변인이 개입해 상황을 완화하는 5가지 방법을 안내하는 한국어 교육 영상입니다. The 5Ds are ways that, as a bystander, you can support someone who you are witnessing as becoming a victim of harassment or a hate crime. So the 5Ds, it's very simple. There are 5Ds. You can distract, you can delegate, document, delay, or be direct. So yeah, we were lucky to be able to get Mr. Cha to do the voiceover for the Korean version. 전문가들은 증오범죄가 발생할 경우 목격자들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가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So if somebody is, verbally harassing somebody, you can distract them, just get in the way, maybe drop something, just again so that the focus has sort of, been distracted. 또 증오범죄를 목격했을 경우 경찰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영상으로 찍어 증거 자료를 남겨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A 경찰국은 증오범죄를 자신들만 막기에는 어렵다면서 주변인이 개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함께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d like us to think about partnership policing. Through those partnerships, all of us working together, that is how we can help each other create a safer community for all of you. 증오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주민 모두가 적극적인 신고와 대처로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좀도둑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일부 마켓들이 생필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부 지역 소매품 체인점인 자이언트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등의 일대의 매장에서 자체의 브랜드의 제품은 판매하고 있지만 절도범들이 많이 훔치는 대형 브랜드의 치약과 세제, 건강과 미용용품 등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이언트는 경비를 늘리고 뒷문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방식을 시도했지만 생필품 절도를 막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월마트 등 일부 유통업체는 절도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누와 치약 등 생필품을 자물쇠로 잠그거나 최소한의 제품만 판매대에 배치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미소매연합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유통업체에서 조직적인 절도가 전년 대비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강탈하는 이른바 뱅크저깅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폰타나 경찰국은 미행 강도들이 은행이나 현금 인출기 앞에서 현금을 찾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본 뒤 돈을 빼앗는 뱅크저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자들은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들을 살핀 뒤 다음 목적지까지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한 체이스 지점에서 용의자가 $1,060를 인출한 피해자를 따라 이동해 다른 장소에서 기다린 뒤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깨고 현금을 강탈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주민들에게 은행을 벗어났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특히 은행 주차장이나 로비에서 목적 없이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 사람이 보일 경우 주의해야 하며 이어폰을 사용하는 등 산만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경찰서나 소방서로 이동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지난주 허리케인 이달리아로 침수 피해를 입은 플로리다 주민들 가운데 전기차와 같은 전동 이동수단에서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팜하버 소방국은 폭풍으로 인해 바닷물에 잠긴 테슬라의 배터리가 연소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홍수로 인해 침수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전동 킥보드, 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갖고 있다면 24시간 안에 반드시 차고가 아닌 고지대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50피트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국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바닷물에 젖으면서 배터리 셀 사이에 소금 잔여물이 남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 자전거에 비해 1000배 이상 더 많은 셀을 가지고 있어 배터리 고장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국은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운전하지 말고 반드시 정비소에서 점검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해 몬트리올로 향하던 한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이 더러운 좌석에 항의하다 기내에서 쫓겨나는 일이 뒤늦게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폭스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에어 캐나다는 지난달 26일 여성 승객 2명이 비행기에서 토사물이 묻어 악취가 나는 좌석에 대해 항의하며 앉기를 거부하면서 승무원과 언쟁을 벌이다 보안 요원에 의해 쫓겨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한 승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승객 2명의 좌석에서 악취가 났다며 이전 비행에서 누군가 구토를 한 것 같아 승무원이 향수와 커피가루로 냄새를 없애려고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게시했습니다. 이어 좌석에 토사물이 계속 남아있어 화가 난 승객이 항의하자 승무원이 물티슈 등을 주고 사과하며 비행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자리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언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장이 다가와 승객에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스스로 내리거나 보안 요원이 끌어내려 비행 금지 명단에 오르는 것 중 선택하라고 하자 결국 비행기에서 내려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하자 에어 캐나다는 사태 진화에 나서며 입장문을 통해 고객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한 기준에 대해 승객에게 사과하고 조치를 취했다며 직원이 올바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번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브스가 2023년 미국 최고 대학 순위를 공개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남부의 일부 대학들이 순위권에 선정됐습니다. 포브스는 투자 수익률과 평균 학생 부채 수준, 졸업생들의 수입 등을 기준으로 전국 대학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높은 순위의 캘리포니아 남부대학으로는 UCLA가 7위, USC가 14위, 그리고 21위에는 UC 샌디에고, 24위에는 UC 산타바바라가 차지했으며 이 밖에도 포모나 칼리지와 클레어먼트 칼리지, 샌디에고 주립대 등이 50위권 안에 기록됐습니다. 한편 1위는 프린스턴 대학교가 차지했으며 평균 초봉이 $88,000에 달하고 6년 이내의 졸업률이 98%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협상이 급 진전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무기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는 데 쓰이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만약 무기를 제공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is is not going to reflect well on North Korea, and they will pay a price for thi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무기 제공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동기를 추정할 수는 없다면서 최종 결정자는 김정은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대면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도 어떤 국가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할 경우 주저하지 않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필사적으로 무기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are dependent on North Korea. There's hundreds of countries in the world. That this is what the Russian Empire, the endeavor of this war.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이전보다 악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백악관 설리번 보좌관은 정상 간 외교로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수 없다며 전임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며 대화를 하기보다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현재의 전략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예상 동선까지 공개됐는데요. 러시아 측은 공식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는 오는 10일부터 13일 사이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는 예상 동선까지 공개됐습니다. 해외 전문가들 역시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국제무대에 복귀하면서 식량 원조 등을 받을 수 있고 전쟁 중인 러시아 역시 북한으로부터 군수품 등을 지원받는 등 서로 얻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Russia clearly is needing to offer something to North Korea to get ammunition. 러시아 측은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을 묻는 질문에 공식 확인은 해주지 않았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정이 노출되면서 러시아 방문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인 오는 9일 러시아 대표단의 중요한 참석이 있을 것이라는 주북 러시아 대사의 발언을 근거로 푸틴 대통령의 깜짝 방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5박 7일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첫 목적지인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제 저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는 현지 교민들을 만났습니다. 양국 간 연간 교역은 작년에 260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수만 명의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아세안 관련 국제회의가 이어집니다. 먼저 한 아세안 정상회의.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데 윤 대통령은 경제, 문화 분야 협력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설명할 전망입니다. 어제 공개된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아세안 국가들에도 실존적 위협이라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이후 아세안에서 한미일 3국이 어떻게 현안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는가 이런 걸 보는 것도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오후에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과 한일중 간의 정상회의에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기시다 총리를 처음 만나는 데다 중국은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오염수 문제가 언급될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과 K컬처에 우호적인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방문하는 인도네시아와 인도 모두 젊고 인구가 많고 내수 시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꼭 필요한 나라들인 만큼 경제 분야 협력을 심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자카르타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회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에서는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를 폐업시켜야 한다고 연일 주장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1년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육성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인터뷰를 두고 지난 2002년 대선의 김대엽 사건을 잇는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인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을 사흘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결과를 바꾸려 했다며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실어 나른 언론 매체들이 있었다며 사실상 MBC를 지목했습니다. MBC는 당시 공개된 대화 내용과 논란의 이유, 정치권 반응 등을 담아 4개의 리포트로 보도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선거 공작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라 가짜 뉴스 숙주로 전락했으므로 배업 등 강력한 조치도 사실 검토돼야 된다. MBC, KBS, JTBC 등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여당은 또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장동 몸통설을 주장하며 이슈화시키려 했다며 정치 공작의 배후와 공모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는 자신은 무죄라며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옥중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법원이 이은혜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보험금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계곡에서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살해한 이은혜. 이듬해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경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게 아닌지 재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는데도 버젓이 소송을 낸 겁니다. 이은혜는 남편이 숨지면 보험금을 자신이 받도록 2억 원, 3억 원, 3억 원, 3개 보험을 들었지만 보험사는 보험 사기로 의심된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수사 도중 도주했다 넉 달여 만에 붙잡힌 이은혜는 결국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으면서도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고도 8억 원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미뤄왔던 1심 법원은 2년 10달 만에 이은혜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자기가 받도록 계약을 맺고 남편을 고의로 해쳤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은혜는 형사재판에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보험금 옥중 소송에서도 이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심까지 이은혜는 무기징역을, 공범인 내연남 조연수는 징역 30년형이 선고된 상태로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지난 5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죠. 누리호에 실렸던 위성이 촬영한 영상들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기술로 개발한 레이더로 촬영했는데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영상이 또렷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과 도심에 뻗은 도로, 그리고 한라산 정상에 있는 분화구인 백록담까지 한눈에 보이고 부산항과 조선소가 있는 영도, 김해공항의 모습도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인공섬 팜 주메이라 옆으로 뾰족이 솟은 고층 건물과 원형 대관람차도 선명하고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일대에서는 거대한 강줄기와 물보라가 또렷합니다. 모두 지난 5월 성공적으로 발사된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찍어 보내온 영상입니다. 석 달간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 전 세계 곳곳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는데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건 물론 폭우나 구름 너머까지 포착할 수 있는 영상 레이더 덕분에 구름 한 점 없는 영상을 얻었습니다. 폭우가 내렸을 적에 한반도 전체적으로 구름이 많이 껴있던 그런 기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도 부산이나 목포, 광주, 거제 등 영상을 깨끗하게 선명하게 얻었다는 것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영상 레이더로 지구를 촬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8개월간 추가로 기술 검증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북극의 빙하 변화 탐지 등에 본격적으로 활용됩니다. 북극의 그 빈곤지대가 어떻게 해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할 예정이고요. 병충해 같은 거에서 산림들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뭐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가 있고. 위성에 같이 탑재된 천문연구원의 장비를 통해 확인한 지구 전체의 우주 방사선 지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호수 위 철제 구조물이 붕괴돼 20여 명이 다쳤는데요. 사고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리 모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몰려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물에 빠집니다. 미국 위스콘신의 주도 메디슨에 있는 위스콘신대 캠퍼스 학생회관 앞 호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현지 시간 4일 오후 호숫가 구조물 위에서 수십 명이 파티를 벌이던 중 구조물이 갑자기 붕괴된 겁니다. 한 목격자는 너무 많은 사람이 구조물에 올라가 있었지만 누구도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앞서 지난 2005년에도 위스콘신대 호수에선 구조물이 사람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휘어지는 바람에 20여 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 아크로폴리스는 파르테논 신전과 원형극장 등 고대 그리스 유적이 있는 언덕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인데요. 이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2만 명까지만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전에 방문객이 몰리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받고 시간대별로 입장 인원을 분산할 방침인데요. 시범적으로 방문객을 제한한 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화려한 디자인의 차량들이 전시된 이곳은 뮌헨에서 열리는 모터쇼 현장인데요. 같은 시간 밖에서는 환경단체가 자동차 석 대를 호수에 집어넣었습니다. 구형 중고차이긴 하지만 모두 독일의 고급 차량입니다. 침수된 차 앞에서 그린피스 소속 회원들은 자동차 산업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금 자동차 산업을 축소하지 않으면 지구도 침몰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일각에선 차를 호수에 빠뜨리는 게 환경에 더 안 좋다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그린피스 측은 엔진 등 호수를 오염시킬 만한 차량 부품은 미리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질 남부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려 최소 2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새벽부터 브라질 남부 일대엔 온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폭우와 우박 등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50여 개의 도시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한 마을에서 시신 15구가 수습되는 등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일하라고 고용한 치킨집 직원이 고객의 주문을 마음대로 취소했는데요. 9개월간 이렇게 취소된 주문으로 2,700만 원 넘는 손실이 났다는 사연이 누리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인터넷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업주가 직원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큰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원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 유독 주문이 적어 확인해보니
하루 두세 건씩 고객 주문을 거절했고요. 왜 그랬나 CCTV를 돌려보니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느라 정작 치킨 주문은 취소해버린 겁니다. 직원이 일한 지난 1월부터 합치면 배달앱 주문 957건, 무려 2,700만 원어치를 접수를 거절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누리꾼들은 모든 증거를 모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또 다른 매장에서 같은 짓을 반복할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종합격투기 선수 정찬성의 아내가 남편의 은퇴 경기 글러브를 가져간 걸로 보이는 관중의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글러브를 돌려받고자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린 건데 누리꾼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손가락 모양의 이모티콘이 가리키는 사람이 글러브를 가져갔다고 정 선수의 아내가 지목한 관중인데요. 사진을 보면 한 손에 글러브를 들고 환호하고 있죠. 원본에는 모자이크 없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정 선수 아내는 팬이라면 돌려달라면서 체육관 주소도 공개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얼굴을 가리고 올렸어도 글러브를 찾는 마음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는 반응과 한 선수의 은퇴 글러브를 가져간 잘못된 팬심은 공개 망신을 당해도 된다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논란이 일자 정 선수 아내는 해당 사진과 글을 SNS에 내렸습니다. 신호 위반은 기본이고 난폭 운전에 번호판도 없이 질주하는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 단속 좀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단속을 시도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혔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도로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들 사이에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는데요. 경찰이 다가오자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도주를 시도합니다. 경찰이 오토바이를 붙잡아도 멈추지 않고 속도를 높이자 그대로 끌려가는데 경찰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에 있던 흰색 차와 부딪힌 뒤 멈춰서는데요. 경찰이 단속하려 했던 이유는 번호판도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에게 상해까지 입히고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는 법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누리꾼들은 번호판도 없이 고개 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는 도로의 무법자라며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폐타이어를 한가득 싣고 달리는 화물차가 위태롭게 보이죠. 적재함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지만 타이어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구물망으로도 미처 덮지 못한 타이어들은 언제든 쏟아져 내릴 듯합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은 불법 적재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혀를 내둘렀는데요. 대형 사고 위험에도 아슬아슬한 적재 불량차들 도로에서 자주 목격되죠. 거대한 바위를 싣고 가는 화물차부터 철제물이 도로에 끌릴 듯 제대로 고정조차 하지 않고 전도 위험까지 무릅쓴 아찔한 주행까지 황당하고 무리한 적재 불량차들 적지 않은데요. 누리꾼들은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자들이라며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중국 만리장성 성벽이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멀리 돌아가기 싫어서였다는 게 만리장성 벽을 뚫은 이유였다는데요. 성곽 한 부분이 휑하게 뚫려 있습니다. 중국 산시성 서저우 만리장성에 속하는 32장성의 토성 일부 구간인데요. 현지 시간 지난달 24일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녀 2명이 대형 굴착기를 동원해 벽을 허문 겁니다. 이들이 허문 장성의 폭은 차 2대가 교차 운행할 수 있는 규모였는데요. 현지 공안 당국은 이들을 체포해 훼손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누리꾼들은 단순히 돌아가야 한다고 국가급 명승지를 훼손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울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중국 저장성의 한 도로입니다. 무릎 꿇은 여성이 한 번만 봐달라며 남성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스쿠터를 몰던 여성이 신호 위반을 하다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건데요. 자신이 잘못한 걸 알고 200위안, 우리 돈 36,000원을 내밀며 무마해보려 했지만 통하지 않았고요. 오열까지 하며 남성을 쫓아다니고 바지까지 붙잡고 버티다 이 민망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던 여성은 남성의 바지를 올려주기까지 하는데요. 주변 구경꾼들까지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결국 남성의 화만 돋은 여성은 경찰에 넘겨졌고요. 누리꾼들은 단순 접촉사고 같은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5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